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으면 사드 필요가 없습니다. 한반도에. 바로 그 원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인데요. 북한이 올해 들어서 8월 3일까지 무려 17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모아보니까 정말 많습니다. 황일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어떤 미사일들을 발사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월에 광명성 로켓을 궤도에 진입을 시켜서 우주발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게 처음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부터 쭉쭉쭉 이어지면서 계속 이제 발사들이 이어집니다. 계속 늘어나서 4월에는 5번이나 발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신형방사포와 무수단, SLBM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 북한이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던 것들을 모두 꺼내서 지금 과시를 하고 있고 새로 개발하고 있는 무기 체계들을 모두 지금 꺼내 보이면서 지금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 연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 일요일 뉴스 탑10에서 17번의 북한 미사일 발사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나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특징 보실까요? 체인지. 네. 김정은의 미사일 노출증. 김정은이 원래 그 화면 타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방송 노출증이 있는데 미사일 발사 때마다 나온다는 겁니다. 황일도 의원, 무슨 내용입니까?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모두 나왔다고 북한 언론이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미사일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 다음날 노동신문이든 조선중앙통신이든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이 현장에 갔던 김정은의 모습을 실은 사진을 공개하는 방식이 지금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아예 실패한 실험은 실패할 줄 알고 안 갔을 거냐? 그건 아니겠죠. 대부분의 실험들이 다 같지만 성공한 실험에 대해서만 김정은이 현장에 갔던 사실을 공개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님. 아무래도 성공한 실험에 지도자가 나와서 좀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일단 본인 존재감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건 지금 대북 제재하는 거 부당하다는 것도 본인이 나서야 이제 확인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지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김정은이 안 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런 여러 가지 뭐 본인이 나오고 싶어하는 거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발사를 해보고 성공하면은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요. 홍보를 열심히 하는 북한 방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자, 북한 미사일 발사 3가지 특징, 저희가 정리해본 2번째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돌리면 나오나요? 핑계거리가 생기면 쏜다. 네. 자, 황일도 의원님 무슨 얘기인가요? 핑계거리가 있으면 미사일 무슨 장난감입니까? 그동안의 발사 실험이 이루어졌던 스케줄들을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8월 1일 날 미군이 초음속 B-1B의 관 배치를 결정을 하자 8월 3일 날 노동미사일을 쐈고요. 이틀 뒤죠. 이틀 뒤. 그다음에 7월 13일 날 아시다시피 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를 하기로 결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자 7월 19일 날 6일 뒤입니다. 노동 2발과 스커드 1발을 발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걸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는 올해와 한국 대선이 있는 내년이 북한으로서는 기존의 미사일 전략, 핵 전력을 기정사실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금 미사일들을 쏘므로써 기정사실로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황성준 의원님. 이런 그 정치적인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말고도 자기네 그 정치 일정에 따라서도 미사일 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김정일 생일 때 바로 이제 광명성 4호라는 거를 발사했고요. 그다음에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때도 이제 무수한을 첫 발을 그때 썼었죠. 이런 거는 뭐냐면 이제 그런 행사, 그들로 볼 때는 이제 축제이자 뭐 기념일이죠. 이때 그때 인민들한테 뭔가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내놓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걸로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도 갖고 있다. 이걸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것인데요. 결국은 또 역으로 해석하면은 초조감의 발로입니다. 지금 재래식 전력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믿을 수 있는 게 핵과 미사일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건 또 묘한 해석인데 이 정책을 다루는 고위층 말고 실무자들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실무자들은요. 이 미사일 쏘는 걸 좀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어떤 재원을 가졌는지 어느 성격인지 몰랐는데 자꾸 쏘니까 이게 정체들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가 축적된다고 뭐 정책 당국자들 말고 실무진들은 이걸 아주 즐기기도 하더라고요. 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증거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데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3번째 특징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한미일 3국의 아주 특정한 지역을 겨냥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황일도 기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8월 3일 날 쐈던 노동미사일의 경우에는 일본 내 미군 기지들을 겨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지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네. 7월 19일 날 발사한 노동 두발 스커드 한 발 역시 성주를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가지고 했던 것은 어디 불바다, 서울 불바다, 워싱턴 불바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남쪽이나 미국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겠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정확하게 군사적인 목표들을 정해서 그런 그 군사적인 수단으로 핵과 미사일을 쓸 수 있다라는. 그렇죠. 가장 최근에 8월 3일 날 쏜 미사일 지금 그림이 나옵니다만 네. 일본 EEZ 낙하가 됐죠. 네. 그래서 결국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네. 거에 아주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고요. 네. 네. 또 그 전에 사례를 보면요. 7월 19일에는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는데 네. 이거는 또 이 한반도 내를 사정권으로 하는 그런 네. 미사일이었습니다. 근데 시기가 언제냐면 7월 19일은 언제입니까? 7월 13일 날 한미가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날이죠. 그날로부터 일주일이 안 돼서 발사를 해서 네. 그 성주에 사드 기지를 배치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군사 전략, 특히 핵과 미사일을 활용한 군사 전략이 매우 디테일하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많은 피해를 입힐 거라는 식으로 을러대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걸 실제 전쟁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전략을 구체적으로 훈련 상황에 반영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드 배치 가져온 원인, 북한의 핵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됐고 지금 이렇게 미사일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김정은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요. 김정은 체제 평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